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0회차에 들어온 세리에 A 리그앙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60회차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와 프랑스 리그앙 조합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극악의 난이도가 예상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 운영자가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유사점이 발견되는 자료와 동영상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풋볼살롱2020 gmail.com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거나 풋볼살롱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격은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프로토 98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70.7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아래 보시는 99회차 적중픽 28.3배당 조합픽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이 구매를 해서 membership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은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중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코멘트까지 적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1,300여 명의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3,990원 노블레스 등급이 아니라 4,990원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승무패와 프로토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보르도와 리레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직전 트루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올 시즌 리그앙에서 무승부가 8차례나 캤을 정도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자비 면모가 있는 보르도이고 최근에 황의조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이상하게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골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주로 원정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보르도를 위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황의조 선수와 더불어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르도라는 팀은 3백과 4백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효율적인 롱볼을 활용을 해서 역습 전개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급 부상 자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공격력은 좋은데 실점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위기를 초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옹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5승 4무 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역시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7차례나 될 정도로 보르도 다음으로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릴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릴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리그 안 기준으로 보르도전 4연승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는 릴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마즈 선수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나투 산체스라는 플레이메이커 역시 부상 복귀 이후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는 확실히 릴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인 웨아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웨아 선수를 제외하면은 딱히 부상자가 없는 것이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흐름이나 체급 면에서 릴이 유리해 보이지만 여유가 있으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먼저 보르도는 리그 앙에서 무승부가 8차례나 있을 정도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릴 같은 경우에도 보르도 다음으로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보르도가 2연승이 없다는 점과 릴 같은 경우에는 최다 연무가 2연무라는 점에서 사이좋게 무승부로 패턴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르도가 효율적인 롱볼을 활용한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릴 같은 경우에는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릴이기 때문에 보르도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보르도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보르도의 공격 원투펀치인 황의조와 앨리스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직전 트루와 원정에서 보르도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도 보르도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릴이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홈과 원정에서 릴이 정배당을 받은 경기에서 올 시즌 승률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무승부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변을 노린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양팀 최근 맞대결 상성상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인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경기력과 패턴 배당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무승부가 한 번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무승부를 바치시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클레르몽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 클레르몽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클레르몽 사이드도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가 직전 앙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앙 7경기에서 1무 6패 하락세였는데 그래도 앙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하락세를 끊어냈는데 스트라스부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확실히 2부 리그 시절에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모하메드 바요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코소보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측면 자원인 라샤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9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바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하지 않는 2승 3무 3패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클레르몽이고 확실히 수비력 역시 홈에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와 라샤니 선수 외에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클레르몽이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수비수 아운톤지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플레이메이커 베토미에라는 선수가 핵심 자원인데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중앙 수비수 빌롱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의 공백이 조금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은 나쁘지가 않은데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마르세유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트라스부르인데 스트라스부르의 장신 공격수인 아조르케 선수가 최근에 4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고 아조르케 선수 외에도 디알로, 토마손, 가메이로 같은 공격 자원들이 한 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득점원이 다양한 점은 스트라스부르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부상자인 마르샹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스트라스부르가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전력 누수 면에서 원정팀 스트라스부르가 우위로 보여집니다. 먼저 스트라스부르가 5백 기반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주포 공격수인 아조르케 선수를 필두로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라스부르가 리그앙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클레르몽을 상대로 공중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클레르몽이 공수 핵심 자원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한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전력 누수가 거의 없는 편인 점도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끌리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유가 있으면 클레르몽 사이드도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린 이유는 항상 2부 리그 출신 팀들은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이 1부 리그에서의 성적과 관계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레르몽이 2부 리그 시절에 스트라를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었고 마치 지난 승무패에서 아르미니와 보험 경기가 최근에 보험이 흐름이 좋지만 2부 리그 시절에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였던 아르미니가 정배당을 받고 승리를 한 것처럼 클레르몽 역시 이 스트라스부르와 최근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의 성적과는 별개로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배당적으로도 굉장히 근소한 정배당을 받고 있는 스트라스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스트라스부르를 찍어볼 만하고 배당적인 측면과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 클레르몽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클레르몽 사이드를 투폴로 잡으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클레르몽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모나코와 스타드 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PSG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PSG에게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 8경기에서 3승 5무로 무패를 달렸는데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최근에 팽팽했던 면이 있고 모두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끈적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벤예드르 선수가 최근 2경기 무득점 침체에 조금 빠져 있고 디오프 선수 역시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폴란트 선수만이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케빈 폴란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4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2무 4패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이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중앙 수비수 바디아실 선수가 한 달째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나코의 전술적인 특징은 리그앙에서 가장 빡세게 전방 압박을 추구한다는 점이고 이 포백을 기반으로 하면서 측면 공격과 역습 공격의 강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가 2연패였기 때문에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는 2연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나코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좋은데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되지 않아서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수비력은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비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 같은 경우에도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렌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홈보다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나코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든 매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은 올 시즌 실점이 16골로 리그왕에서 짠물 수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술적인 특징이 모나코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렌 역시 모나코 못지않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측면과 역습 공격의 강점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인 멜링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백업 측면 자원인 도쿠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전령 두수가 조금 있는 것이 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테리어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라버르드 선수는 3경기에서 1도움을 올려주면서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19살의 젊은 공격수인 술레마나라는 선수는 최근 10경기 무득점에 빠져있기 때문에 테리어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세트피스 득점이 5골인데 기대 득점 자체는 7.3골로 리그왕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실점이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에서는 모나코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팽팽한 5대5 느낌의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술적인 상성 부분에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측면과 역습 공격에 날카로움이 있다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인 우위를 논하기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단의 퀄리티 역시 양팀 모두 리그왕에서 최상위권 퀄리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승부가 예측이 되고 다만 세트피스 측면에서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렌이 모나코보다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모나코가 PSG전 패배 전까지 무패 행진을 달렸지만 무자비 면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렌 역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홈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포를 잡기에도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몽펠리에와 앙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5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2무 4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앙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2패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만큼은 1승 1무로 우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자원인 마비디디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의 몰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비디디보다는 화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8살의 백업 공격수인 Y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Y 선수의 깜짝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사바니에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공격수 제르맹 선수 역시 브레스트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몰레 선수를 제외한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자원들이 두 자릿수 득점자는 없지만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른 득점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역습과 세트피스,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공격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그앙에서 5번째로 골이 많은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세트피스 전술이 있는데 몽펠리에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리그왕에서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클레르몽과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는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앙제 역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잡아내면서 2연패가 없다라는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2승 6무 1패로 원정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앙제이고 올 시즌 유일한 원정 패배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격 자원의 에이스는 부팔 선수인데 과거에 프리미어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 활약을 했었던 소피앙 부팔 선수가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부팔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망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4골이나 넣어준 선수인데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풀기니 선수가 2경기에서 1골, 수비수 트라오레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넣어주면서 앙제 역시 몽펠리에와 마찬가지로 이 골고루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제 또한 세트피스 득점이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득점력은 좋은데 문제는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리그안 기준으로 최다 실점 2위이기 때문에 몽펠리에가 세트피스 득점이 1위라는 점에서 세트피스에서 몽펠리에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몽펠리에가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리그앙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몽펠리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공동 1위이기 때문에 몽펠리에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비교적 골고루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공격진의 퀄리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몽펠리에가 근소하게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앙제는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앙제가 2연패가 없었고 몽펠리에가 이미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 중이기 때문에 3연승에서 4연승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니스와 랑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가 스타드렌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가 못합니다. 원정에서는 6승 1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3승 3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랑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지난 시즌에는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랑스전 리그 경기 3연승 중이기 때문에 니스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스의 특징은 리그앙에서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팀이라는 점인데 니스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가 지난 시즌에 리를 이끌고 우승을 이끌었던 갈티에 감독이 니스의 감독으로 오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갈티에 감독이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릴이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대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짠물 수비를 니스에 이식을 하면서 니스 역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구이리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조금은 물음표가 있는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델로라는 공격수 역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골맛을 본 돌베르라는 공격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이 2골밖에 없고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6골로 공동 3위에 오를 정도로 세트피스 지표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낭뜨 원정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4승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3승 2무 4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랑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니스와의 홈 원정 유불리는 그렇게까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랑스의 공격수 칼리미앙도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1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넘어온 선수라서 재능이 상당히 좋은데 올 시즌 리그 5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사이드, 클라우스 같은 선수들 역시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랑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라는 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지표는 좋지가 못한데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좋은 니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추구를 하지만 니스 같은 경우에는 4백을 사용을 하고 랑스는 3백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가 세트피스 공수에서 랑스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우세가 점쳐지지만 니스가 홈 고자 면모가 있기 때문에 최근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랑스의 강점이 3백의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니스를 이끌고 있는 갈티에 감독이 니스에서 4-4-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티에 감독의 수비 전술 특징을 보면 우선 중원 쪽에 타이트한 블록을 형성을 해서 상대팀으로 하여금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을 빽빽하게 해서 측면 쪽으로 공을 몬 다음에 측면에서 상대팀이 빌드업이나 공격을 전개를 할 때 순식간에 전방 압박을 측면 쪽으로 하면서 공을 탈취를 해서 빠르게 역습을 치는 것이 갈티에 감독이 릴에서 보여줬던 전술이고 니스 역시 올 시즌 그러한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랑스가 측면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니스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측면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오히려 역습 기회를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술 상성적인 측면과 수비적인 능력, 세트피스의 강점을 고려를 한다면 니스의 근소한 우세승이 점쳐지고 니스 특유의 홈 고자 면모와 최근의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가 겹친다면 홈에서 최대치로 무승부로 부러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생떼띠엔과 낭뜨의 경기인데 생떼띠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떼띠엔이 최근에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랭스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실점이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습니다. 39골이나 실점을 당하면서 리그왕에서 최다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고 득점 역시 17골로 경기당 한 골이 채 안 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생테티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낭뜨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2승 3무 1패로 최근에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2차례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낭트를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떼띠에는 주전 측면 자원인 부안가라는 선수가 랭스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부안가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포 공격수 카즈리 선수가 최근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가뜩이나 공격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카즈리까지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최다 연패가 5연패였고 현재 4연패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5연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 생테티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리그앙에서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낭트는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홈에서는 5승 1무 3패인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4패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낭트도 핵심 공격 자원인 블라스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블라스 선수가 주춤하는 가운데 무안이나 시몬 같은 핵심 자원들이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2연승이 최다 연승이었기 때문에 과연 3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패턴적인 의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에는 포백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공격과 크로스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제공권이 리그앙에서 3위를 달릴 정도로 제공권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에 있어서 지표가 상당히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생테티엔의 강점이 측면 공격인데 측면 자원인 부안가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생테티엔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점인데 낭트가 제공권이 원체 강하고 수비력도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테티엔의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 낭트가 리그 3연승이 없었고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고 낭트가 원정 고자 면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시몬을 활용한 공격이 강점인데 생테티엔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 오른쪽 측면을 맡고 있는 부안가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낭트의 시몬 선수가 마음 놓고 측면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안가 선수 대신에 오른쪽에는 노르딘이라는 측면 자원도 출전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노르딘 선수가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안가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테티엔은 가뜩이나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팀인데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카즈리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격력 측면에서 낭트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테티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트루아와 브레스트의 경기인데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아가 최근에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보르도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홈에서 2승 3무 4패, 원정에서 2승 1무 6패로 확실히 홈에서 저력이 있는 것이 트루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팽팽한 면이 있었는데 2부 리그 시절에 팽팽했던 승부가 있었습니다. 홈에서 성적 공격력 수비력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고 리그 17골로 최소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공격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저조한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인 차발레린 선수가 팀 내에서 4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할 정도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 수비를 사용하는 트루아는 윙백을 활용한 측면 크로스 공격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보레, 비앙코네, 코네 같은 윙백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특유의 크로스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데라는 공격수가 6경기 무득점, 투주가르라는 공격수 역시 9경기 무득점의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딘고메라는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딘고메나 차발레린 같은 미드필더들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트루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가 3연패였고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3연패가 나와도 패턴적으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많은 편에 속하고 세트피스 득점력은 3골로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몽펠리에와의 홈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지만 몽펠리에에게 패하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몽펠리에전 패배 이전에 리그 6연승을 달렸을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 것이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3승 3무 3패, 원정에서 3승 3무 3패로 홈과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기복이 없는 것도 브레스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파브레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6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브레 선수가 세트피스 키커로서 날카로운 킥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브레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인 오노라 선수 역시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고, 다만 공격수 르두아론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 장신 뚝배기 공격수 무니에 선수 역시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 역시 최전방 공격 자원보다는 측면이나 미드필더 쪽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포백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제공권에 매우 강점이 있는 것이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공격이 날카롭고 측면 공격과 크로스 역시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면에서는 그래도 브레스트가 트루아보다는 공격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트루아는 공격진들의 컨디션과 윙백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과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압도적인 제공권, 리그왕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제공권이 좋은 반면에 트루아는 제공권이 14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공종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역습 실점이 2골이나 있는 트루아인데 올 시즌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는 것이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최근에 무니에나 르두아론 같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한데 이 두 선수들의 골 결정력만 살아날 수 있다면 화력적으로 트루아에게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왕에서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빠른 것이 브레스트이고 역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트루아가 브레스트의 빠른 공수 전환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이 경기 역시 2부 리그 시절에 맞대결 전적이 한 골차 끈적 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강팀을 상대로도 패배를 했을 때도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보여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브레스트가 맞다고 보여지지만 2부 리그 시절의 끈적한 상대 전적과 트루아의 홈에서의 저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저는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회차 같은 경우에는 리그앙과 세리에 A라는 극악의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현미경 분석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 결장자 정보 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